네, 안녕하세요. 국고초 진행의 박권입니다. 자, 관세 관련 이슈 좀 잦아드나 했는데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EU 관련돼서 관세 이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폭발이 났는데 정말 이 트럼프 입에 의해서 세계 시장 언제까지 좌우가 될지 참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 당장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두 분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과 종목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모처럼 두 분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동우 권태민 대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권태민 대표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열심히 뭐 시장 보고 매매 리딩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또 강렬한 레드 컬러로 오셨는데 우리 시장 정말 저렇게 빨간불을 계속 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번 주 국내 시장 너무 힘들었어요. 조정 기간도 길었고 좀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시장이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대선 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스트레스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트럼프 스트레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맞아요. 세계가 좌지우지되는 좀 밉습니다. 이번에도 또 앞에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유럽연합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유럽연합에서 거기에 맞닥뜨려서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바처럼 많이 빠지진 않았다고 보였는데 0.6% 다우, 나스닥이 1% 하락을 했는데 선물은 거의 뭐 1.8,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서 주가 급락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애플은 한 3%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뭐 테슬라 다 하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하루 전에 미국의 정부에서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죠. 이 경우도 좀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 미국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하기는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돈은 더 뭐 많이 쓸 때는 많아지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센 겁니다. 주한 미군이 28,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4,500명을 감축할 수 있다. 괌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다행인 것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 있는 미군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중국 앞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 사실 뭐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이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도 사실은 트럼프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진짜 좀 세게 나가면 미국도 답답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뭐 상황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권 MC님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땅에 있는 반도체 회사라든가 미국령에 있는 만약에 회사였다면 이런 디스카운트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말도 안 되는 지금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가장 크다. 거기에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설이죠. 감축해서 이동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박건 MC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돈을 갖다 더 투입하겠다. 아니면 조금 덜 투입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판단이 쓰실 거예요. 대부분이 덜 투입한다고 하실 텐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회로 공매도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더 투자를 못하고 약간씩 빼나가는 그런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돈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많이 들어왔던 투자 자금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미리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고 특히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으면 다 손해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종목도 따라잡으면 손해를 보고 싸다고 생각했다 잡으면 더 떨어지고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100포인트가 넘는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투자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클럽도 마찬가지고 현금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마지막 총알이라 그래서 물타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저는 물타기 싫어하지만 또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손실을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코리아 디스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한 주였습니다. 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 좀 현금을 좀 보유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 자 우리 장동호 대표님,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시장 오늘 그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올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대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대선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미국 관세 50%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네. 뉴욕 증시가 한 2% 빠지고 미국 증시도 1~2%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요즘에 보면은 대선의 인물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요. 네. 정책 테마주도 반짝반짝하다가 한 번씩 조정을 받고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런 장세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확실한 대통령이 새 정부가 정해지면은 그때 정책들이 새로운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현금을 일단 현금화를 조금 한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일주일 정도 지금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일주일 정도 쭉 조정인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 초중반이 지나면 약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그 50%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럽하고 계속 싸울 수는 없고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 상황이 나오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하면 중후반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로 이어지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 저번 주 이끌었던 흐름을 잠시 보면요.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양자 컴퓨터하고 원전 테마가 주도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D-Wave 퀀텀이 주도를 했는데요.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출시를 하면서 D-Wave 퀀텀이 최근에 한 7달러, 6달러 하던 주식이 한 20달러까지 거의 한 3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Wave를 필두로 아르키 퀀텀, 퀀터 컴퓨팅, 네게이트 컴퓨팅, 아이온-Q, 실스크 요 정도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요. 미국 주식은 D-Wave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D-Wave는 너무 상승을 많이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쭉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 관심 종목으로는 아르키 퀀텀, 퀀터 컴퓨팅, 네게이트 컴퓨팅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이온-Q가 좀 좋아 보이고요. 가장 저렴한 주식은 실스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이니까 제가 저번 주 공방에서도 D-Wave라든지 이런 양자 컴퓨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AI 센터라든지 이런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원전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증축을 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미국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4배로 하면 400기가와트까지 급속하게 늘리자. 그래서 미국 주식 센트럴 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들, 오클로, 그다음에 에너지 퓨어스 이런 종목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센트럴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장주의 노릇을 하고 있고 좀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은 제가 볼 때 뉴스케일 파워 정도. 이 종목은 아마 신고가 흐름을 갈 것 같아요.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원전 중에서 SMR이라고 소형 원전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도 뛰어나고 앞으로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조정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주식이 원전주가 오름으로써 우리나라 주식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장 잘 가고 있는 그런 주식이겠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원전 발전이라든지 기존의 원전에도 기술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중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SMR 기술 수출하고 있는 태웅이 22%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신기계, 한택 이런 종목들이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 좀 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SMR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우진엔텍, 그다음에 일진파워, 그다음에 한전 관련주, 한전 KPS, 한전 기술 정도는 아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강한 종목들, 이슈가 좀 확실한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강한 종목 위주로 편입이라든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고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는 또 특히 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제약 바이오가 가장 관심이 좀 가져볼 만하고요. 최근에 젠백스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젠백스, 진혼생명, 이 진혼생명 같은 경우도 제가 TV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70%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저점 대비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인투셀, 그다음에 이오논 시아 이런 종목들은 아마 저점에서 매집을 한번 해볼 만하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잘 가는데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도 아마 흐름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현금을 한 최소 10에서 30% 정도 확보한 다음에 예. 압축해서 많은 종목보다는 압축해서 한 가지 테마라도 가장 강한 종목 위주로 베팅을 하는 그런 센스 있는 좀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민고충 처리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